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1.1% 하락하면서 71,400원까지 밀렸는데 한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오더니 최근 일주일 동안은 또 연일 팔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삼성전자가 어느덧 6만 원대까지 지금 밀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혹시 삼성전자 주식 산 것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후회되거나 불안하진 않은데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화가 납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삼성전자라면 지금쯤 못해도 10만원 이상은 가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외부적으로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도 거의 7만원 초반대까지 밀린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요즘에 노조에서 무리한 요구까지 하면서 더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가다듬고 멘탈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가전, 디스플레이, 뭐 5G 통신 장비 사업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딱 하나만 했다고 해도 저는 아마 투자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다른 말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삼성전자라고 모든 반도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아주 잘합니다. 수십 년째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죠.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뭐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면 D램과 낸드로 나눌 수 있는데, D램은 임시로 저장하고 낸드는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간 특성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D램이든 낸드든 저장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을 보면 특히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언택트 비대면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시대의 흐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 온라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있죠? 이 유튜브도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아예 구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해서 편집하고 유튜브 서버에 올릴 건데, 영상을 담을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낸드를 기반으로 만든 저장 장치가 바로 SSD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고 했는데, D램, 낸드, SSD 이 세 개 모두 세계 1위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 SSD에 저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찾아서 영상을 재생시키면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구글 거죠. 구글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주 크게 하고 있는데, 구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주요 고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미래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지금 뛰어들고 있고 세력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데이터 홍수 시대라고 하죠. 데이터 처리량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복잡하고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 역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영화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보든 아니면 VOD 형태로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서 재생을 시키든 결국 영화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에 해당되는 게 바로 낸드 플랫입니다. 요즘 나오는 TV들은 최소한 UHD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소스 자체는 아직은 FHD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디어가 UHD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진 못하지만 이것도 결국 시간 문제라고 보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FHD는 완전히 사장될 것이고 최하 UHD 이상 영상이 아마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요즘 나오는 FHD 영화 용량을 보면 대략 4기가 정도 하는데 UHD가 FHD에 비해서 4배 화질이 좋으니까 이론적으로는 4배 더 많은 공간을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미디어가 발전해서 최하 UHD 영상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낸드 플래시 수요도 급증할 거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4배지 실제로는 HDR 같은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배 이상까지도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참고로 HDR은 밝은 곳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보여지게 해주는 일종의 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자율주행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고속으로 순간적으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CPU나 GPU가 많이 쓰이는데 얘네들은 단독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D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주행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고 하죠. 안정성도 많이 개선이 되고 실제로 테슬라 타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율주행 데이터도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쓰이는 게 또 낸드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메모리 반도체가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도 뭐 NPU나 GPU, CPU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초고속 연산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필요한 게 D램입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은 일반 D램이 아닌 고스펙 D램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게 HBM2 메모리입니다. 사물 인터넷도 빼놓을 수가 없죠. 모든 사물에 반도체 이식을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종의 자동 시스템인데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메인 서버가 있어야겠죠. 이 메인 서버에도 역시 낸드 플래시가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는 3D 그래픽을 통해서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가 바로 GPU입니다. GPU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재 메커니즘으로는 D램 없이는 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램 반드시 필요하고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D램 시장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GPU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세계 1위 GPU 제조사이고 현재 암페어 GP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이 메타버스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ETF에 삼성전자도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특히 요즘에 뜨고 있는 폴더블 폰에도 모바일 AP가 탑재가 되는데 모바일 AP가 연산할 때 모바일 D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앱 설치나 사진 동영상을 저장할 때도 낸드 플래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아직 포텐이 터지지 않은 파운드리와 폴더블 폰의 가치까지 더하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하니까 솔직히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0 스마트폰의 스펙을 보여드릴 텐데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가면 저장 공간과 램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128기가 중에서 45.4기가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고 램은 12기가 중에서 5.5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에 해당되는 128기가가 낸드 플래시고요. 램에 해당되는 12기가가 D램입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싸구려 폰은 저장 공간이 32기가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었고 램도 4기가, 6기가 뭐 이 정도였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도 워낙에 그래픽이 좋으니까 하드웨어 성능을 좀 이제 많이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하드웨어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영화나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FHD, UHD 얘기를 잠깐 했지만 원본 소스가 화질이 좋을수록 당연히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점점 이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3 스펙을 보니까 저장 공간이 256기가입니다. 벌써 갤럭시 S20에 비해서도 2배가 큽니다. 당연히 Z 플립 4, 5, 6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뭐 저장 공간이 늘면 늘었지 설마 줄을 일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장 공간이라는 것은 결코 줄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 퇴보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점유율도 세계 1위, 기술력도 세계 1위, 게다가 대체할 만한 기업이 있냐? 딱히 없습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특히 D램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95%를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치고 올라올 만한 기업들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따라서 리스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삼성전자가 그냥 심심해서 우리 그냥 메모리 반도체 사업 앞으로 안 할래요, 이렇게 자진해서 철수하지 않는 이상에는 망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전망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뭐 여기까지고요.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